정부가 드디어 공급 대책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무려 4,100가구를 더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기존의 공급 방식과는 매우 다르다. 그래서 반드시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도 물량이면은 굉장히 충분한 물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물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조금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물량이죠. 제가 이런 정부의 정책, 정부의 계획을 비웃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이렇게 유유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빨리 공급하겠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그리고 노력을 하는 점은 매우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고 믿는다는 거에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3기 신도시가 발표된 지가 지금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무려 7년이나 됐습니다. 근데 7년이나 됐는데도 여전히 사전 청약, 본 청약 이런 상태로만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토지 보상마저도 끝내지 않은 곳도 수두룩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앞으로 입주는 얼마나 걸리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피해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결국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을 받은 사람마저도 피해자가 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결국 본청약하고 들어가려고 했더니만은 일단 가격을 올려버리네. 그리고 그동안 기다린 세월은 누가 보상을 해줄 거며, 정말 결정적인 피해는 뭡니까? 그동안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가격이 뛰어버린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보상, 이건 누가 해줍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7년 전에 3기 신도시 청약을 할 게 아니라 7년 전에 자기 형편에 맞는 투자성이 있는 뭔가를 내가 조금 알아봐서 그걸 샀더라면 청약을 한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례가 이미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그널들, 이런 노력들을 보고 그거에 대한 너무 과한 기대를 하는 것이 문제고,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거에 대한 기대를 해서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피해는 도대체 누가 보상을 해줄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비웃거나 정부의 정책을 우습게 여기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요. 이러한 정책이 정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인가 없는 일인가 한번 잘 보라는 얘기예요. 일단 이번에 나온 정책만 한번 보자고 하면 3기 신도시처럼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땅을 가지고 용도만 변경해서 주택으로 공급을 할 거라고 하니, 그 부분은 맞아요. 그 부분은 그래도 보상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빨리 공급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결국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뭔가 지금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이런 상황을 멈추게 할 수 있냐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급하는 데들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공급을 하더라도 주요 지역, 이런 주요 지역에 공급이 될 수 있어야지만이 이 공급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방법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정말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조금 1, 2년만 참으면 이렇게 공급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문제 다 해결이 될 거야 라는 순진무구한 생각은 정말 하지 말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피해는 아무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한 4가지 정도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을 만약에 정부가 쓰면 그러면 그건 시그널로 보셔도 돼요. 근데 이런 4가지 방법을 잘 안 쓸 것 같아서 제가 늘 걱정인데, 자, 이 4가지 방법을 혹시 쓰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4가지 방법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요 지역에 공급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요 지역에 공급하는 방법이 뭡니까? 결국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어요. 주요 지역에는 일단 빈 땅은 없어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막 밀어주는 것 같습니까? 예, 말만 밀어주죠. 말만. 실제로는 재개발, 재건축이 다 안 되도록 지금 막아놔 있는 상황이죠. 일단 대출 불가입니다. 그리고 거래 정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 지역들이 빨리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이런 거예요. 개발을 한다는 건 결국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추가 분담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근데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어차피 거래는 안 되니까 본인이 내야 돼요. 그러면은 조합에서 수용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현금 청산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들이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가 분담금을 내서라도 내가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이 추가 분담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모조리 100%다. 어떤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100%다 추가 분담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반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추가 분담금을 더 낮춰라. 낮추지 않으면 난 할 수가 없다 라고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이게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추가 분담금을 못 내게 되면 대출이라도 많이 풀어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줘. 어떻게 개발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발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라도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안고서라도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줘. 그렇게 되면 공급은 빨리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두 번째는 이것도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겁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비아파트죠. 이 빌라와 오피스텔을 풀어줘야 돼요. 이 전세 사기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입자가 빌라 오피스텔에 들어가도 뭐 절대로 전세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을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빌라 오피스텔들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파트로 쏠린 수요를 상당히 빌라 오피스텔이 흡수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빌라 오피스텔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주요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교통 대책을 빠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GTX-A 같은 거 개통을 1년, 2년이라도 빨리 단축시켜봐라 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고 그 외에도 광역버스를 증설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멀리 있는 수도권 외곽이라고 하는 데들도 좀 더 주요 지역과의 연결이 좋아져서 이쪽으로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공급 부족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공급 부족을 수요를 줄여서 공급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뭐냐면 주요 지역 자체를 옮기는 거예요. 지금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주요 지역이 만들어지는 게 어떻습니까? 주로 대부분 다 일자리예요. 주요한 일자리들을 지금 너무 수요가 쏠리는 곳이 아닌 곳 쪽으로 한번 옮겨가는 쪽,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도권에서 가장 물량이 많은 대표적인 곳은 일단 평택이에요. 평택이 많고 그 다음에 많은 데가 파주예요. 그 다음에 부천, 이런 식이거든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파주에 그런 주요한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주요 기업들을 이전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차피 그쪽에 있는 데는 이미 물량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요를 분산하는데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은 획기적으로 못 늘리니까 수요를 분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방법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방법이 되어야지 그래도 2, 3년 내에 뭔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아무리 정부가 비슷한 유의 정책을 계속 내세워 봐야 그거는 절대 부동산 시장에 유의미한 변화를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받게 되는 피해, 그 피해는 그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실수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것은 본인이 바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서 현명한 판단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돈 좀 많이 벌고 싶나요? 이사 좀만 다니고 싶나요?